지난 주말 당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사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태권도 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 1명과 유치원생 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일반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각종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먼저 화재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4일 낮 1시 15분쯤 당진 송화급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주택 내부에 있던 외국인 남성 2명도 구조됐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11시 50분쯤에는 아산 배방읍의 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3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불이 난 승용차는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해안가 고립사고 등 다른 사건 사고도 발생했다고요? 네, 먼저 24일 오후 3시 40분쯤 태안 파도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외국인 남성 1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50여 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는데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현장 조치 후 귀가했습니다. 남성은 사진 촬영차 갯바위에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30분쯤 당진 대전고속도로 고덕 부근 2차로에서 17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3.2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2톤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17톤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아침 6시 30분쯤에는 아산 배방역 사거리에서 SUV 한 대가 주행 중 굴삭기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20대 남성 SUV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산의 한 태권도 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8월에서 11월 학원에 다니는 여아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 1명과 유치원생 3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주로 통학 차량 내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2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행정통합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라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행정통합 추진단 민관협의체위원, 일반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주민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 제안 뒤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 문제로 충북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에서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충북 도민들과 함께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은 도세가 약한 충북은 수도권과 통합 대전 충남 사이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충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여러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송구스러움은 있었지만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안을 했다면서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 편집인인 A씨는 지난 3월 온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당시 온양고 총동문회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서산 부성면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내 농업 바이오 단지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센터에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글로벌 스마트팜 교육센터, 행사 마당 등이 조성됩니다. 한편 충남도는 앞으로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2028년까지 홍성 광천읍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들어섭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 별식품은 국비 포함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홍성 광천읍 신진리 일대에 유통센터를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수산물 냉동시설과 건어물 가공 라인, 조미김 등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센터가 지어지면 연간 600톤가량의 수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치의학 산업 육성 조례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26일 충남도의회는 치의학 산업 육성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치의학 산업 육성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치의학 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연구기관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당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여성 94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128.7%를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 센터는 여성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집단 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훈련 4개 과정을 운영해 80명 중 79명이 수료하며
수료율 98.8%, 취업률 77.2%를 기록했습니다. 센터는 올해에도 죄취업 여성의 장기 근속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고도화와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충남체육회를 비롯해 서산시청과 공주시청, 아산시청과 홍성군청 등 7개 운영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18개 팀이 국비 7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올 한 해 동안 국내외 전지훈련과 장비 구매, 대회 출전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2027년 해양수산사업 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홍성군인 수산자원 분야와 연안관리 분야, 어촌사업 분야 등 3개 분야 27개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량김 생산 지원과 이상수온 대응 지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등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홍성군 해양수산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홍성군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 심의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전통 건축문화 보존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한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성 지역 내 한옥 또는 한옥 건축 예정 건물 2동입니다. 신축은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은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월까지 홍성군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13일까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모 대상은 지역 내 농업인 조직과 생산자 단체, 농식품 기업 등입니다. 사업 분야는 농촌 융합 산업 창업과 체험, 전시공간 조성, 농촌 자원 융합 산업화 지원 등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이력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 271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판매 여부와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여부 등입니다. 또 이력번호 미기재와 허위 기재, 신고기한 미준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입니다. 충남소방본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조사와 전통시장 전수 점검,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전관리 강화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주거 취약시설 현장 점검과 화재 예방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설 명절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며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태안군이 고등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을 앞두고 강사진을 모집합니다. 태안군은 고등 검정고시 운영반에 투입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7개 과목 전문가 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 선발되며 강사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학습자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고등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강사료와 교재, 문구류 등이 모두 무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